아침 6시. 밤새 달려 도착한 성진강 휴게소. 빙글빙글 계속 돌면서 왔어요 지금.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이거 버스 갈아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버스 갈아치워도 한달 전에 갈아치웠겠다. 타이어를 갈 돈이 없어서 낡고 낡은 타이어가 운행 중에 터져버렸다는 사연은 화물차 노동자들에게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흘러간다. 58년 개디입니다. 시운입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만 마이너스 2,500만 원짜리 빼가지고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꽉 차가지고 집사람 걸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걸 만들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지난 날 나에게 거친 꿈을 안갔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데 집에 못 들어가 애들한테 못 놀아주고 눈물 날락한다. 항해하는 곳 34년 동안 운전하면서 버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밖에 없고 사회들이니까 뭐. 소리가 나오면은 잠도 좀 깨이고 물로 달아놨습니다. 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내 꿈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이뤘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구조적으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 최고 큰 차를 하고 꿈까지 이루는데도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내 대학 복학해야 되는데 군대 제대하면 내 저쪽에 울산 공장에 가고 일 좀 할게. 왜? 네 공부를 해야지 왜 일을 하러? 아빠 그렇게 힘들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차를 운전하고 있고 어린 시절 화물기사가 꿈이었던 그는 지금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미안해서 우는 가장이 됐습니다. 하는데도 돈을 못 버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 되겠다고 공장에 가서라도 자기 그 등록금이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더라고. 난 진짜 이거 화물차에 한 이 부분이 20년을 넘게 했지만은 진짜 후회스러워요. 자기 차 없이 회사 화물차를 운전만 해주고 수당을 받던 화물차 도급기사였던 그는 자기 차로 열심히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중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번호판도 사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남바값은 2천만 원, 차값은 한 7천 정도를 주고 현대차를 샀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지출도 전혀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다른 화물 운전 기사들처럼 빚이 늘어났습니다. 생각 끝에 부인과 의논해서 차와 번호판을 팔고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할 게 없던 그는 또다시 화물차와 번호판을 샀습니다.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회사가 팔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바뀐 회사의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하니 기존 번호판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값 2,500만 원은 못 주겠다는 겁니다.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다른 넘버를 사서 구입을 해서 쓰세요. 이 번호판은 우리 회사 겁니다라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당연히 그는 거부했고 번호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해보니 번호판이 화물차가 아니라 레카차 번호판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사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말소되어 서울 중구청으로 이전돼서 유가 보조금이 중지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각 중구청으로 쫓아가 본인의 동의서 없이 어떻게 이전이 될 수 있냐고 집요하게 항의했고 결국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니 번호판을 계속 달려면 받은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결국 그는 하다 못해 직접 번호판을 떼서 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차 할부는 어떻게 하고?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할 수 없이 그는 또 번호판을 샀습니다. 가던 길 뒤돌아 이미 빚이 대추나무에 대추 열리듯 주렁주렁인 그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무거운 기억 화물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의 빚은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제 그토록 아파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하루 2시간, 3시간 자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슬픔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봤는데 물 같은 추억 이 제도 하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대가 있어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이런 거라면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정말로 무릎이라도 꿇고 비로소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 우리 집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우리 가족들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서러워도 그대가 있어 부인은 생활비를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그는 당뇨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3년 만의 일입니다.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한 화물 노동자가 10일 전에 당한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차 할부금 4천만 원과 병원비가 가족에게 빚으로 남았습니다. 병원비 못 받고
가족들은 뭔데? 나사 부르는 거 아니고 가족들은 뭔데? 이 자식이 성원님이 왔다 갔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수고용직으로 돼 있어서 법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하고 외치고 요구하고 그러기에 참 두고 가면서 싸우고 이래 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지금 화물 노동자들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야 운전, 졸음 운전, 과적, 과로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도로비가 싼 심야에 운전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과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려고 잠을 안 자고 운전을 해서 과로를 하고 졸음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저운임 때문입니다. 2주에만 3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38만 화물 노동자 중에 단 3%밖에 안 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죽음만 세만 숫자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국민의 4대 임무를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다 않습니까? 다 같은 국민처럼 세금도 내고 의무는 다 하는데 의무는 어느 국민들처럼 다 하는데 혜택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버리지 않았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못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하라라고. 3주를 못 넘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그는 매일 오후 5시면 병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우와, 이거 다 펴놨네. 마누라, 밥 먹었어? 잘했어. 아이. 그의 부인은 3년 전 치과에서 어금니를 뽑은 후 2시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리 벌리고 싶어. 밑에가 미끄러워. 대수술을 2차례 하면서 지금은 안 미끄러워, 2년간 병원비만 2억이 들어갔습니다. 쭉. 지금도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로 3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꾸 내려간다. 자꾸 내려간다. 일어서. 펴고 일어서. 옳지. 치료비를 대느라 지임료, 주차비, 부가세 아무것도 못 내고 빚이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얼마 지금 보고 싶었어? 하늘 땅만큼. 어?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어. 고마워. 이 사람한테도 엄청 고마워요. 살아나주게. 일단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땡빛을 내서라도 하는 동안에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다가 내면, 그러니까 차에 연탄 한잔 하다가 피워놓고 그냥 가자 둘이서.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 먼저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런 소리를 이 사람하고 둘이 할 때에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참 서글퍼요. 그런 이런 소리 하면.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버틴다. 그렇지. 그렇지. 예롭게. 응?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가족으로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창 먹고 공부할 나이에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항상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요. 그 엄마라도 저런 엄마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게 계속 느껴요. 그거를 지 엄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가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품에 안겨가지고 있고, 아 역시 몸은 저래도 엄마는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지금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세상에서 가족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버팀목입니다.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열심히 싸워야죠. 그 법 개정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숨 쉴 수 없게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화물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겁의 시간이 지나